박철순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를 다뤄보고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자세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발 수혜주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가 LNG, 강관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건설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는 듯한데요. 만약에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 이슈부터 먼저 다뤄볼까요? 네, 일단 오늘 뉴스에서 이제 미국 에너지 장관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를 좀 희망한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면서 관련주를 항상 움직이고 있는 LNG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강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오후장으로 오면서부터 대다수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급등 후 바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가장 조금 우리가 큰 기업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미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글렌파른과 어떤 협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지금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 채굴뿐만 아니라 수송, 그다음에 발전, 거기다가 이 채굴해 온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 아니면 사온 이런 에너지들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이 좀 없는 국가다 보니까 해외에 어떤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실적 전망치를 아마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그리 크게 높이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9월 25일인데 한 해 이제 금방 갑니다. 또 항상 주가는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그리고 호실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사를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연평균 주당 순이익이죠. EPS의 성장률은 앞으로 한 3년 동안 한 20%대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오늘 반등을 시작한 지금 차트상에서는 충분히 접근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56,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지금 55,000원 직전에서 저항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가격까지는 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번 또 고점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화 시키셔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했던 선이 한 47,250원 정도 선인데 지지선이 무너지면 당연히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는 전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또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모멘텀 측면에서도 지금 투자 포인트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좀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리튬 관련된 섹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무려
95%가량 폭등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국내 배터리라든가 소재단에서 우리가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당연히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쪽을 봐야 된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리튬이라는 광물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에도 많이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역시나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이 사실 리튬을 대부분 다 생산하고 있고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튬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실제로 리튬을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공급망이 다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리튬을 또 수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각국들이 이제 리튬을 실제로 자립하는 어떤 행동들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역시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삼성 SDI도 한 2%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도 한 4%대, 그다음에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조금 다시 한번 쉬어가던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아니면 리튬 포어스 이런 리튬이 들어가 있는 어떤 종목명들 이런 것들이 뛰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급등 이후에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뉴스 보고 갭 상승하는 거 보면서 장 개장하자마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큰 손실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일단 2차전지 특히나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고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같은 LNF라든지 이런 공급망이라든지 고객사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공급사가 확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리튬 테마성 움직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윗골이 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수혜주와 리스크주를 좀 구분해서 나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이랑 산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보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이 삼성의 로봇 출시 이런 기대감 속에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로봇주들 보면 오늘 사실 네. 오른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분 종목들이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8%대, 그다음에 이렌시스가 6%대인데 이 두 종목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인데 이 정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움직여주고 오히려 조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금 로봇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안보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로봇 산업 쪽에는 긍정적일 건 없습니다. 일단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조사 단계고요. 그리고 관세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의 섹터들이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로봇주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면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반등을 세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 선도 기업인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AI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우주랑 방위 산업들, 그다음에 AI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31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윗골을 좀 달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저항을 받고 또 밀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지지선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충분히 매수 가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저항 고려해서 한 37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1차 목표가를 보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더 다르게 잡아가는 모습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역시나 삼성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반도체가 가는 날에는 방산이 쉬거나 방산이 잘 가는 날에는 반도체라던가 다른 게 좀 쉬는 모습, 그러니까 핑퐁핑퐁하는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 삼성이 또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한화가 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바벨 전략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게 바벨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쪽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네, 맞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공격적인 종목들을 넣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적인 리스크를 조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베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산주 같은 예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방산주와 그다음에 뭐 공기업들 이런 것들을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 깔아놓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성장주 공격적인 종목들을 또 한쪽에 또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전략인데 이럴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사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요. 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안전자산들이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켜주고 오히려 주가가 대부분 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들이 세게 올라주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든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바벨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수익에 조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바벨 전략은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방산주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주를 엮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방산주가 오를 때 또 이제 반도체주가 내려가고 반도체주가 올라갈 때 방산주가 내려가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방어주와 어떤 공격적인 성장주에 대한 어떤 흐름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방산주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사실 1, 2개월 동안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너무 저평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면 순환매가 돌면서 저평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되는 흐름들이 가끔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사실 방산주도 성장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워낙 지금 몇 년 사이에 수주가 많이 늘고 실적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이 구별해서 방산이 오를 때는 반도체를 빼자 이런 전략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저평가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으면 저평가 종목이 뭐 풍산을 같이 넣거나 아니면 뭐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조금 중소형주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 아무래도 최고가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도 계속 소개드렸던 그리고 잘 움직였던 뭐 PSK홀딩스라든지 아니면 STI 이런 장비주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데 아직 과거 고점 대비 너무나도 아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함께 병행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다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평가 종목의 종목들을 좀 포트에 담아두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 경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정책적인 걸 내걸 거다라는 이런 분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장세 속에 좀 끝까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던가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발언 하나 때문에 네. 국내 이제 많은 섹터들이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놓지 않을 만한 섹터들, 계속 투자를 계속 드라이브를 할 만한 섹터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역시나 저는 원전주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국내 정책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사실 국내의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내 정책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미국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4배 이상 늘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원전이 굉장히 앞섰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우리 원전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뭐 SMR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들을 계속적으로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빼고 웬만한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전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AI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MS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그렇다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수급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SMR 관련된 기업들과 이제 전력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지금 전력 수급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역시나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설계는 잘하지만 실제로 주기기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이 미국 공급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언급을 할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는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글로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시나 대장주로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G2파워가 최근에 이제 잘 많이 못 올랐거든요. 저점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G2파워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트럼프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선 당분간 가장 주목해봐야 될 섹터의 원전 관련된 산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G2파워에 대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